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3,900달러 플러스 7%, 이더리움 리플 플러스 3%, 전체 코인 상승이 좋습니다. 새로운 자금들 빠르게 코인 시장으로 진입 중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닝 발표되고 나스닥 0.9% 상승, 비트코인 또 빠른 조정은 당분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같이 유동성 작은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이렇게 한번 오르게 되면 신규 자금 추가 진입뿐만 아니라 선물 롱숏 포지션 대량으로 청산되면서 당분간 가격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제 11월 불정 얼마 남지 않았고 12월 산타랠리 기대감과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블레나 ETF 연중 금리 인하까지 호재가 타이트하게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우리처럼 편안한 평단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현금 우량주 매수하고 알트코인 단타시면서 비트코인 홀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선물 시장이나 각종 데이터 눈여겨볼 만한 점 새로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너스 51.2%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2019년 금리 인하 전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큰 방향성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 2018년에 비트코인만 가격 횡보하거나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연중 금리 인하기 직전 3개월 전 6월에 비트코인 가격도 13,000달러 고점 찍고 피니시가 났고요. 이후로 비트코인도 반등은 했지만 13,000달러 고점은 못 넘었습니다.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도 언제 매도할지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고점 찍었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고점은 아닙니다. 2019년 6월 여기 구간에서 보면 비트코인 도미너스 60%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고점 찍었는데 이후로 비트코인 도미너스 70% 넘게 더 상승을 했고요. 개인들 후발 진입하면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하고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 횡보하고 알트코인만 내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70%까지 더욱 상승을 한 거죠. 지금처럼 비트코인 도미너스 우상향 지속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약간 조정 올 때가 개인들 추가 진입하는 거고 비트코인 고점도 다 와간다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금리 인하 전하고 마찬가지로 3개월 전부터 코인 가격도 미리 움직였다 볼 수 있고요. 코인 시장은 3개월은 더 빠르게 움직인다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준이 이후 금리 인하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이 났기 때문에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인하를 하는 거죠. 최근 알트코인 보면 대부분 10%는 상승했고 알트 시총 또한 348빌리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 신규 자금 유입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하기 2개월 전에 알트코인도 고점 찍고 비트코인보다 먼저 하락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2019년 9월 연준이 FOMC에서 금리 인하 발표할 때까지 버티긴 했는데 알트코인은 2개월 전부터 추풍 낙엽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알트코인 쌍복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처참하게 하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알트코인 투자 매우 민감하고 비중 적절히 투입해야 되고 무작정 오른다고 따라 샀을 경우 손실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점에 샀다면 알트코인 마이너스 80% 이상 손실이 매우 컸고요. 2020년 같은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인 거고 같은 호재가 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한번 발생했던 코로나 금융위기 같은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는 각 국가들 미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발 안 할 가능성 높고 또 발생한다고 해도 빠르게 대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전처럼 시장 충격이 크거나 연준도 막무가내 돈 풀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언제 하는지 또 금리 인하 3개월 전이 언제가 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2019년하고 내년 금리 인하 차이점을 보면 금리 인하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감기 현물 ETF까지 호재가 더 많다는데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시장 유동성 거시 경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과 폭락의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준의 패드워치 금리 인하 타이밍은 내년 6월부터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 3개월 전까지는 긍정적인 거고 타이밍적으로 내년 3월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피크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직까지 4개월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매집하기 좋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모를 변수가 없는지는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 연준 의장이나 재무장관의 경제적인
관점이나 시장 방향성, 특별한 이슈에 따라서 연준 금리 인하가 내년 6월이 될 수 있고 빠르면 5월, 내년 3월도 될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매번 FOMC에서 인플레이션율, 미국 기업 실적, 경제 데이터를 보고 신중하게 금리 인하 판단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데이터 갑자기 나쁘게 나오거나 인플레이션율 반등 오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호황이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금리 인하 타이밍이 내년 6월이 아니라 더 앞당겨지거나 고금리가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019년 9월을 참고했을 때 내년 3월까지가 불장인 거지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알트코인이 먼저 폭락이 오거나 이후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금리 인하 전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이었고 이후 파월 의장 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했고요. 현재 미국 경제의 대세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옐런 장관하고 파월 의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있고 역대급 낮은 실업률에 미국 기업들 어닝도 비트 중이고요. 당장에는 나무랄 데가 없는 미국 경제의 핵심들이죠.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 역시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 이야기를 듣고 향후 경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성격과 이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옐런 장관은 친서민적이고 2014년 연준 의장 되고도 양적 완화 이후 장기간 긴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으로 시장 눈치를 많이 보고 이전 연준 의장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로 주관적인 선 조치는 없고요. 예상보다 늦은 조치 종종 나와서 시장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전 연준 의장들 보면 폴 보커 금리 끝까지 끌어올리고 실업률 늘어나니까 가슴팍에 건총 총 가지고 다녔다고 하죠. 그리스펀 벤 버냉크 역시 돈 뿌리다가 닷컴 버블 금융위기 겪고 강제 퇴임을 당했고요. 옐런 장관 들어서 긴축 시작을 했는데 대통령이 트럼프라서 연임도 못하고 제롬 파월로 2019년 교체가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도 2019년 9월 옐런 장관 올려놓은 금리 인하할 때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이 있어서 인하를 한 거지 웬만해서 금리 유지를 하려고 했을 듯 하고요. 때문에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쉽게 금리 인하할 옐런 의장과 파월 의장이 아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미국 유동성 3배나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코로나는 기업들에게 충격이 닷컴볼 금융위기보다는 작았고요. 그런데 돈은 더 많이 풀어서 강제로 경기 호황을 만들었죠. 헤드워치 예상대로 내년 6월까지 고금리 유지하다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하락이던 1월, 2월 하락 오던 간에 당장에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리고요.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기가 된다면 2021년 7월 같은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방에 쭉 올라가는 것보다 한 번 정도 조정 크게 오고 그 다음 반등도 올 수 있다는 거고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연준이 금리상 테이퍼링 긴축을 해서 코인도 거의 끝날 것이다 예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감염의 정도는 약했지만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연준도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라서 또다시 실업률 급등할까봐 2020년 7월 금리 인상해야 된 타이밍을 놓쳐서 인플레이션율이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 비트코인 나스닥은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5개월이나 시간 동안 비트코인 결국에 상승을 했지만 2021년 9월 크게 조정이 한 번 온 다음에 본격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1월이 비트코인 수익률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이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계속해서 달라질수록 여기처럼 작은 랠리 이후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상승 나올 것인지 결정이 될 듯 합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하다면 코인도 같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연준 금리 인하까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비트코인 어떻게 될지 이전 데이터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상승에서는 비트코인 28,000달러에서 42,000달러까지 2주일 만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37,000달러로 조정 왔다가 그 다음에 재상승을 했고요. 여기 긴 꼴이 나온 거 보이시죠? 이때가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했다는 루머 나오면서 숏 포지션 청산되었다가 가짜뉴스인 거 판별나고 대량의 현물 매도가 있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숏 포지션 청산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스라엘 전쟁 확전될 수 있다, 러시아 전쟁 부정적인 감정 가지고 숏 포지션 잡는 세력들도 적지 않고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시장의 충격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구글, 코카콜라까지 이번 주 3분기 어닝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 비자 모두 어닝 비트를 했고 테슬라처럼 고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아니라면 여전히 실적이 좋다는 거고 개인 소비도 살아있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장기간 고금리 유지를 하면서 코인 시장도 조정 왔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애프터장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6%로 기업 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기업이 경쟁하는 클라우드 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분기보다 상승했지만 구글은 어닝 미스를 하면서 애프터장 마이너스 6% 크게 빠지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